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자들이 죽어도 지키는 사소한 습관이라는 책을 여러분과 같이 보려고 준비해 봤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많이 관심이 가는 부분이 사소한 부분이 중요하다. 사소한 부분이 변화되고 사소한 것들의 차이가 굉장히 삶을 다르게 만든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깨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부자들을 인터뷰하고 또 취재하는 그런 편집자가 엮은 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관심이 많이 갔던 부분은 사소한 습관, 사소한 어떤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이 삶에서 얼마나 많은 기회들로 또 좋은 에너지로 연결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관심이 갔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레스토랑이나 식당에서 음식을 함께 먹고 그것들을 계산하는 과정, 그런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든 얻어먹든 세련되게 라고 나와 있거든요. 맛있게 식사를 하고 누가 계산을 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 은근히 사람들의 본성이 드러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부분인데 좀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음식을 사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이렇게 들고 크지 않은 목소리로 오늘은 제가 사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충분하다. 뭐 이런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오늘은 제가 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내겠습니다 라고 우기는 건 상대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래요. 상대가 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럼 오늘은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하고 맛있게 먹으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의를 기꺼이 받아야 상대도 기뻐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정말 감사한 마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나중에 기회를 봐서 보답하면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는 이런 경험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많이 하고 상대의 호의에 대해서 좀 그런 반응을 할 때 서로 어색해지는 경험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마지 못하게 상대가 했더라도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고 이런 상황이 됐다면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흔쾌히 받았을 때 상대도 기분 좋게 그걸 이렇게 베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기회를 준다는 개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반대로 어떤 호의를 베풀 때, 또 친절을 베풀 때, 칭찬할 때 상대방이 그걸 감사하게 잘 받아줄 때 그게 저로선 또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호의를 베풀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것들이 정말 그 상황에서 훨씬 더 좋다는 그런 경험들을 제가 몸소 하게 됐고, 그러면서 훨씬 더 좋은 것들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받는 기쁨 못지않게 또 제가 더 베풀 수 있게 되고, 베푸는 기쁨도 같이 누리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상대가 무언가를 베풀 때 감사합니다라고, 상대방이 칭찬하면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보시는 거 한번 삶에 적용시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지각에 관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제 삶에서 좀 적용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사소한 지각도 허락하지 않는 거. 얼마 전에 제가 비행기를 탈 일이 생겼는데 겨우겨우 막 급하게 탄 경험은 몇 번 있지만 놓쳐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0분 전에 그 도착을 해서 수속을 밟아야 되는데 제가 15분 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못 타게 되고 뭐 위약금도 물고 시간적으로도 엄청나게 차질을 빚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서 큰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사소한 시간 약속을 내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떤 중요한 약속, 중요한 미팅, 뭐 중요한 면접이 있다면 그 시간을 절대 늦지 않죠, 우리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소한 거,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그런 일상 속에서 지각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관대하더라고요. 좋게 말하면 유동성 있게 생각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좀 이렇게 항상 빠듯하게 측정하고 뭐 1, 2분 정도 늦는 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 시간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소한 지각을 자주 하는 사람 중에는 단호히 결정해야 할 때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 나약한 성격의 소유자가 많다는 것도 기억해 두기 바란다. 그리고 지각이 잦은 사람은 다른 일에도 느슨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돈을 쓰는 방식도 야무지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관념에 대해서 조금 느슨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딱 핵심을 찌르더라고요. 이렇게 단호히 결정해야 할 때 내 태도가 반영되는 부분, 그리고 돈을 쓰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것들이 이제 일상적인 생활 방식에서, 생활에서 내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느슨하고 어떻게 보면 단호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시간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단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절대 늦지 않죠. 그런데 일상에서 되풀이되는 사소한 약속들, 그냥 친구하고 간단한 약속이라든지 미용실에 예약을 한다든지 치과 진료 예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때그때 좀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 편이라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내 생활 태도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절박감이 탁 들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중요하듯이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약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시간 약속을 사소한 거라도 잘 지켜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정말 신뢰감과 밀접하게 제일 신뢰감을 쌓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시간 약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 시각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죠. 그런데 한두 번 이제 시간 약속이라든지 그런 약속들에 대해서 어긋나 버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신뢰감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나를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상에서 주어지는 사소한 약속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다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메뉴 정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메뉴판을 오랫동안 들여다봐도 좀처럼 메뉴를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도 반성이 필요하다. 그런가 하면 이미 결정했으면서 다른 사람이 뭐 먹고 싶다라고 말하면 자기도 그 주문을 금세 바꾸는 사람도 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싶은지, 즉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확실히 모르는 것이다. 간단한 메뉴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면에서도 비슷하게 행동한다. 의사결정을 못 내린 채 헤매거나 우유부단하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싶은지를 분명히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편이세요? 식당에서 메뉴를 정할 때 내가 원하는 거를 좀 확실히 아는 편이세요? 아니면 항상 잘 모르겠고 우유부단한 편이세요? 그래서 이게 그냥 기껏해야 레스토랑 그냥 식당 메뉴 선택이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사소한 거 하나를 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하는 태도, 단호하게 결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훈련들, 습관들이 이제 이런 사소한 일에서도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메뉴를 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도 시원스럽게 진행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좀 더 사소한 부분에서 좀 결단하고 확실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내가 마음을 열면 상대도 마음을 연다. 인생의 성과는 인간관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 인간관계의 성패는 자신이 먼저 과감하게 마음을 여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내가 마음을 열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연다. 마음을 활짝 열고 사는 사람은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다. 사람에게 신뢰를 얻으니 모든 일이 잘 풀린다. 그러면 돈도 자연스럽게 따른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여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죠. 상대가 나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올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될 가능성이 더 높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본 책 중에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지 헤아려 보는 거. 그게 사람 관계에서 핵심이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좋은 점들을 많이 보고 또 마음을 좀 더 활짝 열고 그렇게 다가가면 그 사람들도 훨씬 나를 그렇게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인간관계에서 누리는 그런 풍성한 부분들을 많이 누리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책들을 보면서 관계에서 주는 그런 기쁨들을 요즘에 참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결실로 드러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리정돈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정돈하는 부분인데요. 정리정돈에는 물건을 수납하거나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삶의 본질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는 거죠. 나아가서 생활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 즉, 정리란 내면을 정돈하는 일이기도 하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책들을 보면서 이제 물건들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정말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많은 물건들을 언제든지 손쉽게 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24시간 이렇게 문을 여는 편의점을 통해서 언제든지 손쉽게 물건들을 살 수 있고, 또 균일가 매장을 통해서 언제든지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리게 되면 그걸 찾는 것보다 그냥 균일가 매장에서 사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고 할 만큼 어떻게 보면 물건의 풍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물건들이 점점 쌓이면서 우리 생활을 침범한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물건을 줄이는 일, 그게 단순히 물건을 줄이고 단순히 내 생활 공간을 정돈하는 그런 것 이상의 것들을 주더라고요. 정말 삶에서 중요한 것들이 뭔가를 보게 하고, 물건에 대해서 집착하고 내가 쇼핑을 하고 물건을 사는 것으로부터 그렇게 감정을 해소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게 된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돈을 좀 규모 있게 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리뷰를 올렸던 지갑, 방, 책상, 그 책에서도 지저분한 곳으로 우리의 돈이 새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지저분한 곳이라는 거는 물건이 계속해서 쌓인다는 부분이고, 쌓인다는 거는 물건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산다는 부분이고, 그렇게 계속 사게 되면 돈이 그곳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물건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눈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물건을 줄이는 작업, 그리고 주변 환경을 정돈하는 작업. 그래서 깔끔하게 공간을 만드는 것이 결국은 우리 내면을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들을 책을 통해서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실제로 정돈을 하면서 제가 누린 유익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꼭 적용해 보셨으면 하는 부분 중에 이렇게 해서 부자들이 죽어도 지키는 사소한 습관 같이 여러분들과 살펴봤고요. 일상에서 우리가 정말 조그만 부분, 여기는 마이크로 헤빗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조금만 바뀌어도 그것들이 훨씬 더 우리 인생을 풍요롭고 행복하고 즐겁게 해준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부분들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사소한 습관의 변화, 사소한 어떤 생각의 차이로 여러분들의 하루가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